안녕하십니까. 현대장소의 유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종합지수의 강한 반등에 따른 장세 분석과 함께요,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26포인트 상승한 301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3000포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7포인트 상승한 99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낙폭에 따른 강한 반등이 3일째 이어졌죠.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의 반등폭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저점 이후 3일 동안에 3.9% 상승에 그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최근 저점 대비해서 7.39%나 상승하는, 그래서 낙폭에 따른 절반 가까이죠, 반등세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아직은 대형주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다 해서 중소형주가 최근 흐름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번에도 보면요, 이 일주일 동안 최근 저점을 찍고 대형주가 한 3.7% 상승에 그쳤고, 중형주가 낙폭 대비 5.5%, 소형주가 7.8%죠.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렇죠? 월등하게 중소형 종목이 대형주보다는 상승폭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소형 종목이 대형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강한 이유. 자, 먼저요, 그럼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형주는 시가총액으로 그죠? 구분을 한다 했어요. 1위서부터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101위서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그리고 시가총액 순서대로 해서 301위 이하가 소형주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회사들이 그죠? 지금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관이 1조 2천억대 순매수를 하고 개인만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한 300억 정도 소폭 순매수에 그친 반면이죠. 자, 그러면 이유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기관이 7,300억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이 종합지수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리면서 이 선물과 연계된 그러한 날에 대해서는 강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0월 13일이죠. 아마 이때 선물 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선물 쪽에서는 한 1.1% 상승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28%, 한 1%가 상승을 못했죠. 자, 이때 장중에 보면요, 미결제 약정이 한 7,000계약 이상 증가를 하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장중에 한 7천억 가까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장 마감 내는 한 5,800억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큰 폭의 순매수를 보여줬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시장은 거의 당일 매매를 많이 기준으로 한다 해서 세력들이요. 근데 한 7, 8천 개 가까이 증가했다가 장 막판에 크게 감소를 하는 것이 좋다 했으면은,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 크게 장중에 뭐 외국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크게 매수를 했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미결제가 증가했다가 그것이 미결제가 감소하지 않은, 그러면 그 다음날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미결제가 크게 감소하면서 860개로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날 10월 13일 날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 해서 그 10월 13일 그렇죠? 14, 그 15, 이게 좀 3일 연장 올라오주는 모습인데, 지난 금요일 날 모습을 봐서도 좀 한 하루 이틀 정도죠. 선물 세력들 보면은 월요일까지도 좀 상방으로 보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뒷부분에서 저 글로벌 증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3일 상승에 따라서인데요, 미국도 금요일까지 상승하면서 3일 상승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 거래소 시장을 보면은 그죠? 지금 이제 1차적인 저항선 쪽에 좀 다가오는 모습이죠. 자,
요때 지난 저점 수준과 그리고 또 이동 평균선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 저항선은 뭐라 했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전고점, 전저점, 이동 평균선, 그죠? 그러한 부분인데, 전저점, 그죠? 그리고 이동 평균선. 요러한 부분에서 아마, 내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조금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만 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밀릴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하락세가 강한 반등세가 나오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최근 하락에 대한 이유, 그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에요. 자, 미국의 테이퍼링, 다음 달 11월 3일 날, 그죠? 아마 구체화된 테이퍼링 계획이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어차피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11월 달 발표를 하고 12월서부터 그죠? 아마 테이퍼링이 아마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8월 말에 금리를 올렸죠. 자,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11월 25일 날 또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직 최근에 하락했던 원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금 우리가 접근을 시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좀 위안을 삼아야 될 부분이 지난 우리가 7월서부터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난 2013년 그러니까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그 당시도 돈을 많이 풀어서 13년 5월서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이 나오면서 종합지수가 하락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그때도 비교해드렸듯이 한 달간에 한 12, 3% 정도 하락한 후에 그렇죠?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지수가 우리가 지난 저점 때가 바로 한 12%대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러면 그때 지난 이것이 동일시는 될 수 없지만 2013년에도 한 12% 정도 하락했고 최근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때문에 한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2에서 우리가 맥심 한 20% 보자 하는데 일단은 상단 부분까지는 내려왔다. 그죠? 그런 부분들. 아직 완결돼서 와서 요 12%에서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될지 아니면은 다음 달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해서 한번 약간 살짝 깨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 1차적인 지지대 선은 그죠? 상단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왔다 해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앞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단기적으로 지난주 좀 매수한 부분들은 좀 월요일날 좀 나을지 상승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현금화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시고 그렇죠? 지금 이게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할수록 싸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8,000원이 가면 싸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6,000원 갈 것 같고 7,000원, 5,000원 갈 것 같아서 비싸 보여서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읽어보시고 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부분은 글로벌 주요 지수 일봉인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주말에 382포인트 한 1%가 상승을 하면서 35,294로 마감이 되면서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그죠? 다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번에 상승했다가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의 지지 저항은 이 돌파하고 맞고 빠지냐 지지해 주냐인데 돌파 일단 했어요. 그것이 이제 밟아줄 때, 요 이동평균선을 지지해 주면은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유가가 82.2달러서 7년 만에 최고죠. 또,
비트코인도 62,0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라 그러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도 위험자산, 주식도 위험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 쪽에 돈이 몰리고 유가 상승은 그렇죠?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 경기 회복은 당연히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증시의 주변상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나스닥 지수도 한 73포인트 상승한 14,897. 자, 보면요. 이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3%, 그죠? 다우 지수는 0.9%가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는 좀 긍정적이고 특히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에 한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한 주간에 7.3%죠. 자, 우리가 2차 전지는 기본 물량을 끌고 가고 좀 새롭게 접근하는 분들은 물량을 크게 내가 그러니까 기본 물량을 뭐 한 15에서 20% 잡았던 분들이 지금 만약에 들어가면 그만큼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그렇죠? 뭐 3% 나왔죠. 뭐 조금만 발만 담근 다음 차원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려 많이 올라오면 주가는요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게 돼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초과 물량을 팔고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저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조금 신규로 좀 중장기로 들어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 보면은 저 기업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진다죠. 3분기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데 S&P 기업 중에서 한 80%가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예상 수익을 초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 실적 시장,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군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자, 대만, 그러니까 우리 증시와 가장 유사하죠. 신흥 지수에 있고 또 IT 업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자, 대만 갖고는 지난주 금요일 날 2.4%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하락세에 있다가 처음으로 강한, 그러니까 우리는 3일째 상승세가 이어졌고 얘는 처음 상승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틀 못 올라온 것까지 반영이 되면서 좀 큰 폭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렇죠? 이 이동평균선들을 아직 얘는 돌파 못했어요. 그렇죠? 이걸 돌파를 하고 밟아주면은, 그렇죠? 그래서 밟아주면서 턴할 때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집중 투자할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한 1.8%, 그렇죠? 상승해서 일단 글로벌 정치도 그렇게 주변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 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태풍의 이제 금리 인상으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뇨. 그렇지만 경계심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당분간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합지수가 반등을 지금 3일째 상승을 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의 회복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996, 거의 이제 1,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어떠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라든지 센 종목들은 우리가 덜 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늦게 빠지고 그런 종목이 우리가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올라올 때는 뭐란다? 네, 낙폭 크게 빠진 종목이 먼저 올라온다. 그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 아마 제 방송 오래 들은 분들은 이 논리를 제가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반등 줄 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하방 경직 종목, 그죠? 근데 KB증권에서도 보면은 지금과 비슷했던 내림을 기록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반등 초입에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하락장에서 잘 버텼던 종목보다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 수익률이 좋다. 그죠? 강한 반등이 나온 데서 지금은 낙폭 가대 처음에는 접근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은, 그죠? 하방 경직 종목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낙폭이 컸지만 실적이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 운송, 자동차, 인터넷, IT, 하드웨어를 꽂았고, 낙폭이 컸음에도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는 종목은 화장품, 바이오, 게임,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번에 뭐 좀 반등을 주면 좀 비중을 일부 뭐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내두고 보통 이 기간이 짧게는 뭐 한 보름 정도죠. 나타난다네요. 그래서 반등 주는 국면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은 그죠? 하방 경직 종목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운송, 자동차, 뭐 인터넷 이러한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저는 그 중에 이 자동차 업종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가 안정을 찾으면서 가장 힘있게 올라왔던 대형 종목. 지금 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반등도 조금 낙폭이 제일 심화된 업종이에요. 자, 그 중에 자동차가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 만도 등도 그렇고 먼저 올라오고 목요일, 금요일 날 종합지수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또 먼저 쉬어가는 모습. 지금 크게 올라와서 크게 샀기 때문에 좀 나머지 크게 빠진 종목은 목요일, 금요일 날 크게 올라왔었죠.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추면 이렇게 먼저 움직인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죠. 당연히 좀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오히려 뒤따라왔던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가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또 자동차 쪽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뭐 현대, 기아, 만도 뭐 여러 자동차 관련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 기아차 쪽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만도도 그렇고 근데 우선순위는 저는 만약에 기아, 만도,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현대차 뭐 요 정도 순서가 그래서 기아를 최우선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동차 업종이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좀 생산을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맡고 있는 한 20-30%를 역할을 하고 있는 공장이 갖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수급난이 해소될 것에서 지금 보면 한 8, 9월 달에 가장 힘들었고 10월 달서부터 개선이 된다라는 그죠? 그러한 기대가 또 이 자동차들이 좀 생산하면서 저평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이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지역별로 완성차 평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는 한국이 7.8배, 일본이 15.3배, 독일이 15.8배, 미국이 9.7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올라오고 먼저 쉬고 먼저 쉬었으면은 저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따라왔으니까 이제 또 치고 가 있어서 다음 주 관심이고 하나 조금 부정적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자동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못하다 보니까는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1%나 줄어든 586억을 기록할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만도뿐이 아니라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아마 실적 부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중순 넘어가면은 이 중하순에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제 실적 발표할 텐데 그때 눌림목이 한번 좀 강하게 좀 나올 수는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좀 경계해서 저는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길게 끌고 갈 종목 여태껏 갖고 있던 종목은 좀 끌고 가되 현금 부분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만 다음 달 FOMC 회의라든지 금통위가 열릴 때까지 좀 경계심은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2차 전지 쪽은 전부 계속적으로 기본 물량 끌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금요일날 또 3%대 강한 상승에 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은 나올 것 같지만 길게 보진 마시고 기본 물량은 끌고 가되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 뭐 CIS라든지 뭐 동아기업 이러한 종목군들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철저하게 자신 없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돈 버는 게 최고죠. 뭐 3%고 5%고 단기 매매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영역은 아마 투자자의 아마 1% 정도가 될까 말까요. 내가 올라가서 수익 나는 건 매도를 잘하는데 손해나는 종목은 잘 매도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제가 가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한두 달 내다보고 1, 20% 안정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접근하시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왜냐면 단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못 사고 팔고 싶은 가격대에 못 팝니다. 왜? 순간적으로 빠지고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살 때는 추격 매수하게 되고 하락할 때는 추격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나중에 다 꺾이는 거 보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손실이 확 커져요. 그래서 10번 매매해서 뭐 한 5, 6번 잘 했다 해도 한 두세 종목에서 한번 잘못되게 하락하면은 손실이 그 이상 커지기 때문에 조금 좀 전업으로 하면서 조금 적성에 맞는 분들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중기적이게 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그러한 타이밍에 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반도체 삼성전자,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죠? 지지부진했다. 그것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 압박이 그만큼 강하다는데, 지난주에는 보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감소를 해주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매도가 크게 늘어나다 감소했다가 이제 순매수 전환되면 주가는 좀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제가 반도체는 아닌데 삼성전기는 여기다 넣어드렸는데요. 지금 실적 부분 보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올해 아마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뭐 1조 4천억 뭐 초반 중반까지도 지금 처음에는 얘네들 1조 3천억 대 많이 봤었어요. 전망치가.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1조 4천억대 다 넘어서는 걸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 아까 말한 대로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인데 삼성전자 매도세가 좀 감소하는 부분에서 조금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오히려 저는 단기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최근에 크게 하락한 종목군들 조금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드리고, 반도체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종목은 유진테크.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일어나는데, 유진테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223억인데 올해 906억 정도 봐요. 그죠? 상당히 크게 성장한다. 유진테크. 그죠? 그래서 반도체 단기 종목으로는 유진테크를 보고, 그리고 뭐 코미코나 월덱스, 그죠? 부품이죠. 코미코는 소재, 요러한 세정하고 한 종목이고, 우리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는 제가 이제 한 뭐 두세 달 전서부터, 그죠? 올 상반기에 주식 투자로 재미 못 보신 분들 위드 코로나를 좀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렸는데, 11월 초순에 아마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뭐 11월 9일 날짜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할 때까지 아마 주가 움직임이 크는데, 그때는 뭐 여행, 항공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움직임, 우리가 이제 뭐 하이브는 아마 회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비중이 한 70% 그죠? 집중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엔터들, 그러니까는 공연 재개에 따라서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22만 주 수급이 그만큼 개선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CJ ENM, 자동차랑 똑같이 보면 돼요. CJ ENM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조정받았던 모습이죠. 단기적인 관점. 그죠? 그리고 뭐 롯데 관광개발, 여행주는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때까지는 아마 시장 움직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극장, 그렇죠? 코스맥스라든지 뭐 CJ, CGV,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아마 여기 있는 종목들은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하나솔루션, 근데 하나솔루션은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수급이들 차트는 양호한데 이 변동성 확대가 부담되고, 또 뭐 수소 쪽에서는 두산 포어스앤드 비나텍, 그리고 풍력에서는 CS 인더, 그죠? 이런 종목 보시면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이번 주에 관심 가져야 하는 게, 한국항공우주가 21일 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죠. 뭐 비록 성공 확률은 뭐 30%지만 아마 그 재료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뭐 SOL, GS인데 조금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 하시고, 금리 인상에서 보험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에고캠 바이오 쪽을 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한번 차트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기아차죠. 자, 먼저
움직이고 종합지수는 최근 3일 동안에 움직였는데 그죠? 얘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그리고 또 종합지수가 목금 셀 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근데 수급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이 매수를 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안 나와요. 그죠? 특히 또 쉬어가야 될 자리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저항선 닫고죠. 근데도 수급적으로 외국 기관들의 매도가 안 나온다. 그 얘기는 더 띄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틀 3일 조정이라서 지금 이제 나흘 상승하고 그러면 내일 저점 수준 좀 싸게 산다면 저는 뭐 21선 정도가 제일 좀 싸게 타는데 그 정도 가진까지는 가격대가 이게 21선이니까 81,800원이니까 너무 그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82,000원대 뭐 중반 수준에서는 한번 좀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만도가 더 세죠, 그렇죠? 요러한 부분에서 저는 자동차 쪽 오히려 이틀 지난 목금 조정이 훨씬 좀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요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관심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국항공우주 요네 발사체 발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필요하고 아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낙폭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밀리면은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으로 좀 중장기로 보고 좀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낙폭 가대에 따른 종합지수가 반등을 주는데 낙폭 가대주가 올라오는데 저는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이 좀 올라오면은 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조금 매도할 기회로 물량 축소 관점으로 보고 오히려 하방 경직에서 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올라왔던 종목. 자, 레고캠바이오 한번 볼까요? 이제 레고캠바이오는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이지만은 얘가 먼저 지난달 말에 그렇죠? 9월 30일 날 한번 크게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죠? 일단 저점은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낙폭 가대에 따른 종목으로서는 뭐 레고캠바이오 뭐 요 최근에 작은 박스권인데 요 정도 46,000원 뭐 중반대 정도 수준에서는 먼저 움직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대차라든지 몇 개의 종목군들은 먼저 치고 가는 건 나오지만은 얘는 다시 왔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좀 심리적인 면에서 한번 레고캠바이오 저는 다음 주는 일단은 이 자동차 쪽 한번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레고캠이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혼자 하기 매매 힘들 겁니다.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자꾸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하게 돼 있어서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끌고 갈 종목은 끌고 가고 그죠? 좀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에 맞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